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극우가 현상인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가 그냥 트렌드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양극화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갭이 있어. 근데 정보력이 떨어지는 못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잘 사는 극우들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그때 당시 신세계화 뭐 해가지고 이런 극우적으로 좀 경제를 끌고 나갔었거든요. 양극단적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천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념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답.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만 해도 미국에서 사실 중산층이라 그러는데 블루칼라 중심으로 계속 선동해가지고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관세 내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겸허하게 갈라치기를 이용해 먹는 게 국민의힘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중에서 이제 극우를 상징하는 극우의 상징 우리 민수 김민수 한번 봅시다. 읽어줘봐요. 김민수 목소리로 꼭 해주셔야 돼요. 꼭 읽어야 되나요? 네.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범죄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입니까?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니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진해 대통령은 총 들고 국회에 침탈하고 국민들 목숨을 노렸는데 그렇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끌려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니들 노리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자 봐봐요. 저 말에서 틀린 것들이 있어. 얘네는 처음에 협중으로 해갖고 중국인들이 입국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걸 겸허하게 캄보디아로 연결시켜가지고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했죠. 다음에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중국과 캄보디아를 같이 말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못하니까 캄보디아로 넘어간 거야. 저 조직들이. 또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이거는 윤석열 욕하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윤석열 때 그 예산 깎았다는 거잖아요. 캄보디아의 경찰 뭐 관련한 거 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근데 이런 거야. 어디 저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화이팅 하겠지만 정말처럼 진짜 10원짜리도 안 된 애가 장동혁이랑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다 보니까 저 정당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국민의힘에서도 저런 발언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재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제재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당해요. 동하니까. 이 지지층이 썩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고 아니 마약을 입국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마약을 최대한 양을 입국시킨 게 누구였더라? 맞아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무서우면서 주가 조작은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네. 아니 이것 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뻔뻔함이 가끔 부럽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동을 막 해대는 건데 무려 김민수가 최고위원 2등으로 당선되래요. 그 전에 김민수 알았어요 우리가? 언론 인터뷰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윤석열 때 무비자 환승 입국 허용했고 관광으로 내수 진작하겠다고 저는 이거 찬성하거든요. 윤석열이 한 정책 중에 코로나로 우리나라 관광이 망했던 것 때문에 지금 무비자 정책이 실시된 거잖아요. 지들이 했잖아. 주진우가 주장했던 거. 중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 무비자 시범합 사업 확정했다고 자랑했던 거. 이런 거. 최상목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입국시키는 게 마치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입국시키는 것처럼 거의 선동하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중국에 무비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호 원칙에 따라서 우리만 비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맞죠. 알면서 네. 그냥 때리는 거예요. 원래 아주 국민의힘이라는 얘네들은 탄생 그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자기들의 능력을 입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민주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헐뜯고 쥐어뜯어서 집권을 했던 애들이고 항상 자기네들이 했던 걸 그 잘못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는 걸로 먹고 산 애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구가 좀 저질인 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한다. 중국 면허증으로.
이것도 사실은 팩트체크하면 얘네들이 보기에 그랬어라는 이야기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면허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형중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으로 프랑스 가든지 네,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왜냐면 상호주의라고 그래. 네, 우리나라에 국제 면허증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한번 받아보겠니? 경찰서 가면 줍니다. 내 면허증 가지고 가면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나라 가서 운전할 때 내 국제 면허증 받아왔다. 보여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 북한이야. 정신 나간 놈들아. 그러니까 너무 수준 떨어지니까 대꾸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요. 그 장동혁이 한 말 한번 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래. 그러니까 그냥 실패라는 말을 못하고 사실상 실패라는 말은 실패가 아니란 소리예요.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벤져스가 지금 미국 날아가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어요.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협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근거도 없어요.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정권을 가져간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맞아.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나 다극화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 심리, 혐오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 지금까지 이때까지 북한파리, 전라도파리 이제는 중국파리 하면서 자기네들 그 한 줌 안 되는 지지율과 그 혐오스러운 혐오로 얘네들은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얘네들은 그냥. 진짜 정신 차립시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미 관세 협상 실패해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외교가 실패했을 때 국민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맞아. 애들이 꼭 나중에 국익 타령해. 아니 얘네들은요 틀림없이 아니 갑자기 트럼프가 정신 나가가지고 야 우리 FTA 맞다 우리 미국 한국이랑 FTA 체결했지 야 관세 협상 하지 말자 이래도 아마 실패했다고 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실패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자빠졌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아까 말한 상호주의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득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당연하죠. 우리가 얻는 것도 있을 텐데 내주는 것만 계속 가져가가지고 실패했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극우의 현실인 거고 그러면 장동희 같은 애들이 뭔가 중심을 잡고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쳐주자가 아니라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실상 실패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중에 우리가 잃는 게 있는 걸 가져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실패했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으로 그렇게 분열이 되면 외교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걸 계속 돌리는 거야. 매국노라고 하는 진짜 거고. 매국노입니다. 동혁아 윤석열 면회 언제 가니? 난 이게 궁금해 죽겠어. 너네 집엔 혹시 다담이 혹시 이 공약이었단 말이야. 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면회 간다고. 아니 그리고요 저 당은 공약 안 지키는 것도 전통이다. 그거 빨리 지켜야지. 저게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당선돼 보려고 그구들한테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당선된 지 꽤 지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갈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왜냐? 역풍이 불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가도 걱정이고 안 가도 걱정이고 목 매달리기 전에는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금요 저 국감에 김현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국회 운영위는요 국정감사 3주 있잖아요. 이달 말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주예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주로 운영 위주로 열리거든요. 근데 운영위 국감에 김현지 지금 저 부르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상임위를 6개나 요구하면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 아니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운영위에서 나가서 잠깐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거 답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한 건 사실 없어. 있겠지만 뭐를 들면 법사위에서 왜 부르며. 그러니까 상임위마다 김현지 부르겠다는 거야. 아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4개월간 총무비서관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들고 난리를 칠 일입니까? 윤석열이나 재판 나오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의 시기에는 진실이라는 게 없어. 쟤네들 극우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뭐 지금 부속실장 등을 갖고 가짜뉴스 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들은 그거 보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면 김현지가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이 국감이 끝나더라도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악마화시키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있다. 김현지한테 뭔가 있다.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극우의 현실인 거고 그게 먹히는 일부 계층도 있는 거고. 다만 저렇게 계속하면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어떤 선거도 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지 가지고 하도 난리길래 그랬거든요. 냅두라고 저렇게 당력 소모하다가 망해보라고. 아니 결국은 김현지라는 이 분을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미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의 안티테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봐봐 여기 또 비슷한 게 있다. 김건희만 잘못된 거 아니야. 다 비슷한 게 있고 똑같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디 찍어.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결국은. 근데 그게 똑같냐고. 안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전혀 다르지. 지금 밖으로 드러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다다미 방이 있어. 히노키탕이 있어. 정말 저질들인데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고한여층들은 그 말을 일부는 믿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야야 보니까 김현지라고 있대.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관계래.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낸 지 30년 되면은 뭐 실세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일 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걸 믿어야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든 이재명이 못한다. 이재명 나쁘다. 이재명 오로지 온 세상이 이재명 때문에 망가지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조그마한 뭔가라도 잡고 그걸 믿고 싶거든. 네. 이 믿음, 그 허무한 믿음을 일부 사람들이 자기네들 정치적 신념, 정치적 이용을 계속 해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 근데 독립기념관장인데 사실은 독립기념관장은 다른 나라 같으면 진짜 극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 이득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득을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극우라는 말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돼. 매국노. 미국과 일본의 독립기념관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뉴라이트라고. 너무 심해. 근데 근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각 80회, 조퇴 94회. 이 정도면 잘려야 돼요. 연봉 1억 4천인데 지각 80회, 조퇴 94회. 다른 데이터로 볼게요. 오전 9시 이후에 결의 누리관, 결의 누리관이 지금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9시 이후에 결의 누리관 도착한 게 80회. 그리고 오후 6시 전에 출발한 게 근무일 225일 가운데 121일이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게 관용차 일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용차에 몇 시에 태워서 몇 시에 내렸다. 이게 쫙 나오니까 지금 저게 다 밝혀진 거거든요. 아니 조이대 거는 그건 왜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조이대 문제고. 거는 왜 없는가도 성질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기소했다니까 배임이라고. 맞아. 관용차 가지고. 맞다 기억난다. 네, 그걸 1억 얼마를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했어. 근데 나는 김영석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보다 연봉 많이 받는 새끼는 더 많이 지각하고 더 많이 조퇴하고 사무실에다가 사우나 만들어 놓고. 근데 아니 얘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더라도 네. 무슨 저 정교 행사하고 그 안에서 ROTC 행사하고 그러니까요. 이지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취재진이 붙으니까 또 차 바꿔 타다가 걸리고 막 이래요. 네. 엄청 추접한 짓은 많이 했는데 저 때 왜 이렇게 지각 많이 했냐라고 했더니 핑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리 내려서 걸어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건 지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독립기념관 부지만 120만 평이다. 사무실 나가기 전에 내가 시설물 점검을 하느라 관장이 일찍 나갔다. 뭐 퇴근할 때 관용차만 먼저 관사로 보내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한두 번 있었겠지. 아니 시설물 점검한 기록은 없고 시설물 삥땅 친 기록들은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겨울철에는 규정에 따라서 5시에 퇴근을 한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규정은 2004년에 폐지됐다. 제가 공보위 말년차에 폐지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우리나라 저 세력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 이익에는 굉장히 충실해.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맡겨진 업무에는 굉장히 무능해. 그렇죠. 무능한데 내 건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왜 있잖아 이왕규가 내란 일으키던 날 KTX 탄 거를 비용 청구했다잖아. 그렇죠. 비용 청구하고. 진짜 그러니까 원래 이 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뭉친 자들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잖아. 이익 집단. 법카도 빵도 사 먹어야지. 바빠. 아주 그냥 바쁘셔. 그저 다들.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기념품 있잖아요. 1년 동안 1227개 수령, 1300만 원어치. 독립기념관에서 ROTC 동기회도 하고, 찬송가 부르면 예배도 하고, 야, 씨발, 지금 놀이터 완전 제공해 준 거 아니야? 완전 신났더라고요. 저 사람 저기가 완전히 본인의 왕국이었습니다. 지 맘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랑 똑같아. 맞아요. 그런 자를 뽑아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면접 볼 때, 야, 니네 집에도 다담이 있어? 이러고 뽑았을 거야, 아마. 뭐 저런 놈이 다 있습니까? 사실 저 임명될 때도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부적합한 자를 임명을 했으면 정권 바뀌었을 때는 양심이 있는 새끼면 내려와야지. 근데 국정감사 때 사퇴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사퇴할 생각 없대. 질기워요 진짜. 양심 있는 새끼가 이렇게 살 리가 없잖아요. 네,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타를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쉴드를 못 칩니다. 그 말은 김영석 국민의힘에서도 내놨는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도 그냥 강력하게 바지 벗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생활 터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일찍 퇴근해서 누구 만났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 저건 없네 진짜.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뭐 폐잔병에 가깝긴 합니다만 댓글 부대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벌해야죠. 댓글 작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저 댓글 작업 지금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뭐 텔레그램이나 뭐 밴드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계속 올려치기 하는 거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댓글은 항상 첫 기사가 뜨면은 거기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극우적인 댓글이 맨 위로 올리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방이 우리도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방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정보방을 또 가보거든요. 근데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정말 한 10,000명이 훨씬 넘는 20,000명 정도 되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투자방이나 이런 거를 명분 삼아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거기에 구구적인 콘텐츠 그리고 현 정부를 까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올려서 가스라이팅하는 방들이 다수입니다. 이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라고 하면 우리처럼 순수하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댓글 작업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하면 일당 못 드립니다 하는 경우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누군가가 지금 쩐주가 있다. 왜 이건 뭐냐면요. 1차적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서울시장은 좀 뭔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뉘앙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2030 남자들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들이 많아 비율이. 그런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이익을 보겠다. 더 급진적인 애들은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까지 같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댓글 부대라는 게 사실 저는 큰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2030 남자애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의 이 책과 함께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이버 내란 댓글 전쟁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예 실명이 까였더라고요. 이종호하고 임성근이 만나는 자리에 배우 박성웅 씨가 함께 식사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하면 이종호는 임성근이는 특히 임성근이는 나는 이종호를 본 적도 없다 그랬어. 근데 특검에 나가서 저 박성웅 씨가 그 자리에 이종호하고 임성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배우로서 이름이 나간다는 건 본인한테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 전달을 해준 거죠. 그 사람들의 만남을 입증을 해준 거죠. 네.
야,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했더니 그러면 박성웅이도 주가 조작했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지금 같이 이렇게 회자 됐겠지만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서 그 그렇죠. 자리에 네.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봤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확실히 임성근과 이종호는 해병대 공통점이 있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공통점이 있고 임성근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니까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이제 청탁을 넣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는 그 해병대 방에서 산부 체크하면서 산부토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고 확실하게 이제 연결 교류가 나왔네.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는데 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왜 임성근이는 맨날 특검에 나와가지고 자기 수사해달라고 거기다 얘가 그 해병대 전우회랑 맞아. 계속해서 지금 아 진짜 그렇게 나가서는 왜 나가서 이렇게 또 말을 말 못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병철님 감사드리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사이렌님 감사드리고 각파이프님 감사드리고 김희상님 고맙습니다. 자, 김희상님, 각파이프님, 사이렌님, 정변님, 마차님, 푸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통령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지율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꼭 여론조사 응답하시고 대통령님께 힘실어 줍시다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전지영님 고맙습니다. 김영구님, 영구집권의 김영구입니다. 재명이성한테 제가 영구집권을 양보할게요. 제발 영구집권 해주삼 재명성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철님 감사드리고 블라디미르님, 노상훈, 김용현 3617 내란 참여한 군 관계자 녀석들을 VT 신고안이라는 포탄으로 보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영국한테 기술을 이어받아 만든 건데 제로 전투기를 녹였을 뿐더러 막판 벌지 전투 기간에도 독일군을 공포에 몰아넣은 무서운 탄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역사 다시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네, 감사해요. VT 신고안. 자, 김병철님, 요즘 매국노들과 나라의 존벌레의 힘 때문에 담배가 늘었습니다. 담배 사러 가야 할 듯합니다. 병 심해지면 우리 정변의사 선생이 고쳐주시겠지요. 내 마음과 같은 푸나님 화이팅. 또 최범 연락 귀엽고 사랑해요.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만세 하셨습니다. 아니, 내 만세는 없으면서 왜 나보고 고쳐달라는 거야? 정변 만세 한번 해주세요. 삐지면 굉장히 무서워요. 자, 제이님, 우리나라 국어는 오른쪽 우를 쓰지 않고 어리석은 우를 씁니다. 푸나님 말씀대로 기득권이나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에 쉽게 넘어가는 집단입니다. 대화나 토론이 불가능하며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대한민국 극우의 우픈 현실이었습니다.